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집은 저희가 우리 아들을 위해 물려준 집이고 신혼 생활을 위해 준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돈댁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혼한 마당에 이제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70대 김씨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집에서 호의호식한 못된 사돈댁과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연 들어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에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낡고 오래된 집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했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언젠가는 값어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외아들 성우가 결혼을 앞두게 되자 저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당분간은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면 했기 때문이죠. 비록 수도권에 신혼살림 아파트 한 채 해줄 형편은 되지 않지만 아들이 그 집을 고쳐서 산다고 하면 저희 부부가 그 인테리어 비용은 대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우리 두 부부의 생각이었기에 그날 저녁 집을 찾아온 아들 성호에게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이제 곧 결혼도 앞두고 있고 너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잖니? 부모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버지가 수도권에 아파트 해줄 능력이 안 돼서 말이다. 엄마랑 예전에 사뒀던 경기도 그 집이 생각나더라. 비록 낡았지만 재개발 예정이라 언젠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집이니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다. 만일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이 애비가 인테리어 비용은 다 부담해 주려고 한다. 그래야 너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아빠, 엄마, 그 집을 저한테 물려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집은 부모님께서 평생을 열심히 모아 사신 집이잖아요.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서 성실하게 번 돈의 결과물인데 그걸 감히 제가 물려받아도 될까요? 네 말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산 집이긴 하지만 너희 엄마와 내가 그 집을 샀던 이유가 있단다. 사실 그 집을 산 이유는 다 네 미래를 위해서였단다. 맞아, 아들.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 막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네. 너희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니? 결혼할 때는 어렵게 시작했어도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살아보니 결혼의 첫 스타트는 부모의 지원이 중요하더구나. 엄마 아빠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으니 네가 거기서 새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정말 감사해요. 아빠, 엄마.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서 주신 이 집에서 소연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게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집 재개발 진행된다면 그때는 부모님께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편하게 사세요. 소연이랑 저는 어디에서든 살아도 괜찮으니까요. 아들 마음만 받으마. 그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내일부터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소연이랑 그 집 한번 보러 가서 어디를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 좋겠는지 대화도 나눠보거라. 필요한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해 줄 테니. 아빠, 그럼 1층만 인테리어 하기로 해요. 그 오래된 집 2층 집이죠?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요즘 자재값도 많이 비싸던데 부담 없이 1층만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면 저랑 소연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한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허름하긴 해도 미리 사놓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 집에서 새롭게 시작할 성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부부는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예비 며느리인 소연이었죠. 우리 부부는 성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답니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예비 며느리인 소연이의 옷차림이 상당히 사치스럽고 옷이 고가의 브랜드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과도하게 보여서 우리 부부는 소연이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져주기는 했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일인 줄 몰랐답니다. 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성호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아들이 기죽어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흔쾌히 그 집에서 살기로 하고 곧장 다음날 예비 며느리인 소연이에게 이야기한 것 같더군요. 자기야, 부모님께서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되라고 경기도에 있는 집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도 가까운 거리야.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편할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물론 좋겠지만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집이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도 인테리어 잘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층간소음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하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무엇보다 나중에 그 집이 재개발되면 더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 거니까.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그 집 예쁘게 고쳐서 잘 살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어머니, 아버님께서 정말 신경 써주셨네. 나도 부모님이랑 주택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파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아무래도 아랫집 너무 예민하면 내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윗집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이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살아야지. 무엇보다 인테리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이 부담해주는 거지?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인테리어 다 완료되면 그 집, 우리 부모님도 종종 오셔서 쉬실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장인 장모님도 물론 손님방 정도는 만들어 둘 수는 있지. 방 하나 비워두면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도 가끔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 방을 하나 더 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일단 그건 업체 만나서 우리가 상의해보도록 하자.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냥 생각해본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그나저나 그 오래된 집이 2층 집으로 되어 있어. 응, 가서 보니까 2층 집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2층까지 쓸 일이 없으면 나는 그냥 1층만 내부 인테리어하고 2층은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떨까 싶어. 요즘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자재값이 비싸서 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갑자기 아이라도 태어나면 어쩌려고. 주변에 보면 애들 태어나고 나면 짐이 엄청 많아지던데 1층에 그 많은 짐들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버님께서 인테리어 비용도 내준다고 했다니까 그냥 2층 집까지 깔끔하게 다 인테리어 하자. 말 나온 김에 겉에 외관까지 다 부셔서 새로 집 지으면 더 좋겠다. 애초에 아들 성호와 그 집 인테리어를 1층만 하기로 했지만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소연이가 그 집에서 사는 걸 반대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들이 꺼낸 말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소연이와 그 집에서 살기로 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집 전체를 다시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더군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깜짝 놀랐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걱정이네. 우리가 애초에 1층만 좀 깔끔하게 손보려고 했잖아. 그리고 성호와도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그런데 갑자기 2층에다가 주택 외관까지 손봐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꽤 늘어나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 집 장만하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체를 인테리어 하고 싶다니. 이렇게 금액이 커질 줄은 몰랐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아둔 노후 자금을 다 쓰더라도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왕 우리 아들 위해서 준비한 집이니 제대로 해주세. 오래된 집이라 그냥 손봐서는 될 문제가 아닌 모양이니 노후 자금 좀 마련해둔 거 그거라도 써야지 어떠하겠는가. 당신 말이 맞네. 우리가 그 집을 우리 아들 위해 물려주기로 결심한 만큼 돈이 들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야.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 이런 순간을 위해 쓰려고 모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우 생각하며 아끼며 살아왔잖아. 이제 그 결실을 우리 아들한테 주는 거라고 기쁘게 생각하세. 그래, 그럼 부족한 만큼 노후 자금을 꺼내서라도 해주세. 대신 우리 건강관리 잘하면서 나중에 더 아껴서 생활하면 되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아들이 우리가 고쳐준 그 집에서 며느리랑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에. 부담되더라도 우리가 2층까지 고치는 게 좋겠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인테리어 비용에 잠시 고민이 들었지만 이내 기뻐하고 있을 성호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들이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노후 자금이야 아들에게 다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껏 모은 노후 자금을 모조리 털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결심의 아들과 우리 부부에게는 곧 지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부는 인테리어를 마무리했고 집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깨끗하게 꾸며진 집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그 집에 새롭게 들어가는 날 사돈댁도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사돈댁은 우리 부부가 힘들게 마련한 인테리어를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댁의 반응을 보며 내심 흐뭇하게 생각했지만 사돈댁에 이어지는 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주 고급스럽고 아늑해요. 이렇게 넓고 깔끔하게 꾸며놓으니 우리 애들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손주들 볼 날이 머지않았으니 저희 부부가 좀 자주 와서 지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이 정도면 우리도 잠깐씩 머물면서 아이들 돌봐줄 수 있겠어? 성호야, 너는 나가서 일하고 여기 집은 우리가 잘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바깥일에 집중하렴. 사돈댁 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1층과 2층을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가구 놓을 위치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살짝 불편함을 느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 이 집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도록 마련해 준 건데 사돈댁이 너무 편히 머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참아대 놓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강원도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한편으로는 사돈댁에 지나치게 좋아하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잘 살고 있다는 아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일은 기억 속에서 점점 잊어먹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 사는 친구인 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씨, 무슨 일이야? 성호 결혼식 이후로 통 보지를 못했네. 나도 바빠서 연락도 못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야 뭐 등산도 다니고 부지런히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네. 그나저나 자네 말이야 그 옛날 재개발집 인테리어 했다고 했지? 나 지금 이쪽에 볼 일 있어서 큰 길 따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네 아들네 집 근처를 지나게 됐거든. 옛날 집이랑 인테리어 한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근데 그 집에 너희 아들내외가 안 살고 혹시 사돈댁이 그 집에 사시는 거야? 저는 이 말에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 만났을 때의 사돈내외 부부의 대화와 행동이 불현듯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거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2층까지 손 봐준 집이야. 그리고 성호도 딱히 사돈 내외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없었어. 그냥 사돈댁 집이 성호네 집이랑 가까워서 잠깐 들린 게 아닐까? 아, 그럼 이상하네. 내가 차로 지나가면서 잠깐 본 거라 확실하진 않은데 집 앞에서 어른 두 분이 편한 차림으로 택배 들고 드나드는 걸 봤거든. 그 모습이 네 사돈댁 분들하고 비슷해 보였어. 옷차림이 워낙 편해 보여서 나는 두 분이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군. 아무튼 박 씨, 그 정보 정말 고맙다. 우리가 강원도에 있으니 자주 그 집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호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잘 계시죠?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일도 많고 주말에도 소연이랑 시간 보내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네요. 벌써 결혼한 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이렇게 연락 자주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애비도 다 이해한다. 명절에만 한 번씩 얼굴 비춰주면 나는 그걸로도 족하다. 그런데 애비가 오늘 전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너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하더구나. 혹시 사돈댁 부모님이 집에 계신 거야? 그게요, 아버지, 사실 장인 장모님이 잠깐 머물고 계세요. 일이 좀 있어서 며칠만 계신다고 해서요. 정말 며칠이야? 너 방금 말투가 좀 이상하더구나. 솔직하게 말해봐.
사돈댁 부모님이 계속 머무실 계획이신 건 아니지? 아버지, 사실은 이제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돈댁 부모님께서 1층에 살고 계세요. 저랑 아내는 2층에서 지내고 있고요. 처음에는 전세 만기가 돼서 다음 집 구할 때까지 잠깐만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연이도 부모님 잠깐 우리 집에서 집 구할 때까지만 지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성호야, 그럼 처음부터 너희 신혼집은 너희 둘만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준 집인데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부모도 모르게 했니?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오래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1층에서 살고 계세요. 소연이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걸 좋아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네가 오죽했겠니?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집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성호야,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부모한테 미리 말하는 게 예의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너희 엄마와도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 봐야겠다. 저는 아들 성호와의 통화를 마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표정이 워낙 심상치 않았는지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까 성호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우리 성호에게 무슨 일 생겼대요? 여보, 성호한테 방금 전화해봤어. 근데 사돈댁이 지금 우리 아들네 집 1층에 살고 계신다네. 뭐라고요? 사돈댁이 우리 아들 집에 살고 있다고요? 그 집을 성호랑 소연이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건데 그걸 우리한테 말도 없이. 분명 어제 성호와 통화할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들어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 성호도 처음엔 잠깐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장기적으로 머무르실 생각인 것 같아. 1층에 사돈네 부부 짐을 완전 풀어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 길로 아내는 화가 나서 곧바로 며느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다. 잘 지내고 있지? 지금 잠깐 나랑 통화할 수 있니? 네, 어머니, 물론이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방금 성호랑 성호애비가 통화했다. 사돈 어르신들이 지금 너희 집 1층에 계신다고 들었어. 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어머님, 네, 부모님께서 잠시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 1층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잠시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했어요. 어차피 2층은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요. 소연아, 그 집은 너희 신혼집이잖니? 우리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이고 너희가 둘이서 독립적으로 지내라고 한 집인데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네 마음대로 한 거야?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모님도 저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셨고 또 저희가 2층에 있으니까 서로 생활에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빈 공간이니까 잠깐 계시는 건 괜찮지 않나요? 마침 저희 부모님 전세 만기도 돼서 갈 곳도 없는데 오히려 잘 됐죠. 1층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님이 들어와서 머무르고 계시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꼭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의 뻔뻔한 태도에 저희 부부는 속이 답답해졌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여보,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소연이가 왜 그때 갑자기 2층 인테리어까지 해달라고 했는지. 결국 사돈댁을 1층에 드리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 그때 우리한테 1층만 간단히 인테리어 하자고 했을 때도 처음엔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2층과 외관까지 고쳐달라고 했잖아. 난 그저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미 사돈댁이 들어와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집을 다 손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노후 자금을 다 써가며 꾸민 집에서 우리 아들 부부만이 아니라 사돈댁까지 살게 만들려 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가 아들 결혼 준비하는데 힘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준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그렇다고 사돈댁이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들어와서 계시는 것도 너무 예의 없는 일 아닌가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들 신혼집에 들어와 살려고 계획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아들한테 이 집이 본래 어떤 의미로 준비된 건지 다시 설명하고 신혼집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사돈댁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어. 그래요, 여보. 이대로 우리가 계속 참다가는 우리 아들도 불편한 상황에서 살게 될 거고, 우린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마친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차분히 해결하기 위해 아들 성호만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까지 부르면 성호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성호야, 네가 바쁠 텐데도 와줘서 고맙구나. 이번에는 네 엄마랑 내가 너에게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너만 부르게 됐다. 네, 아버지, 집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런 거 같아서 소연이에게는 엄마 아빠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나왔어요. 그래, 잘했다. 성호야, 우리가 너랑 소연이 위해 집을 인테리어까지 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이 조금 충격적이더구나. 사돈댁 부모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다며? 아, 그게 네, 맞아요. 저도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미뤘는데 부모님께서 소연이와 상의하고 1층에 잠깐 머무시는 걸로 했거든요. 전세 구할 집 때문에 잠깐 한 달 정도만 머무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나가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고요. 성호야, 그럼 지금 그 집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네가 혹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사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 생활비는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고지서가 다 제 명의로 나와서요.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따로 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만 계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좀 부담이 돼요. 성호야, 그러면 두 분 따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고 연금도 나오는 것 같지 않던데. 너희가 매달 사돈댁 부모님께 따로 용돈도 드리고 있는 거니? 그리고 그 비용도 네가 부담하고 있는 거니? 네, 아버지. 사실 소연이가 사돈댁 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생활비가 필요하시니까 한 달만 계시니까 그래도 되겠거니 싶어서 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성호의 말을 들은 뒤 잠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충격과 걱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머물고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집과 관련된 생활비뿐만 아니라 사돈댁의 용돈까지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성호야, 그러면 그 집 인테리어 비용까지 우리가 노후 자금을 털어서 해준 건 알고 있지? 그건 다 너희 둘이 독립적으로 잘 살라고 해준 거잖아. 그런데 네가 사돈댁까지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용돈까지 감당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네가 원해서 한 선택이 맞니? 사실 처음에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고 제가 반대하면 소연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거절이 살을 내비치니까 소연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저 혼자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생활비나 용돈도 그 뒤부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분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두 분 카드값이 제 월급을 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돈 해결하려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가 오랫동안 이런 부담을 혼자 짊어져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성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아들이 생활비뿐만 아니라 사돈댁의 카드값까지 대신 내주며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야, 네가 사돈댁의 카드값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 그 카드값을 네가 왜 내고 있니? 그건 너랑 소연이가 결혼 생활을 위해 쓴 돈도 아니고 사돈댁 분들이 쓰신 카드값이잖아. 너에게 그럴 이유가 없잖니?
저도 처음에는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부모님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면서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부담이 됐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성호야, 그런 이유로 네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너희 결혼을 허락했겠니? 성호야, 엄마 아빠가 너희 신혼을 위해 모든 걸 내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해준 게 아니야. 너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야.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빚을 지고 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저도 처음엔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랑 장모님 카드값에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다 보니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서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연이도 그렇게 해서 갚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호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고 네가 해야 할 결혼 생활은 자립하고 독립적인 생활이야. 더는 이런 식으로 사돈댁의 부담까지 떠맡으면서 네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다. 이번 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성호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기막힌 사실은 카드값 대부분이 사돈댁뿐만 아니라 며느리 소연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소연이와 사돈댁이 사치스럽게 쓰고 있었더군요. 우리 아들을 돈 줄인 것처럼 생각하는 괘씸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심을 굳히고 사돈댁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바로 성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성호한테 이 집을 준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준 건데 이렇게 사돈댁까지 들어와 살면서 돈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해요. 사돈댁뿐만 아니라 소연이까지 그렇게 쓴 거라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성호 집회를 눌렀습니다. 마침 사돈댁 부모님과 소연이도 집에 있었더군요. 사돈댁과 소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저희들을 1층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1층은 이미 사돈댁 가구와 옷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더군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카드값에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사돈어른 한 가족끼리 돈 쓰는 문제로 그러시다니 조금 서운하네요. 성호가 우리 가족이 된 이상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우리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다 책임지라는 말씀인가요? 대출이야말로 부채고 미래까지 갉아먹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생활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면서 살자는 뜻이었어요. 성호도 처음엔 동의했고요. 우리 부모님도 어렵게 사시는데 조금씩 도와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소연아, 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걸 네가 아닌 성호 혼자 다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대출까지 받아가며 너희 가족을 돕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사돈, 성호가 귀하디 귀한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란 게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요? 그러면 그 부담을 우리 아들 혼자 다 떠안게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아들 성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그건 오히려 성호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고 성호도 그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제가 성호에게 그걸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소연아, 사돈 어른들,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한 돈을 자신이 직접 쓰지 못하고 남의 빚까지 짊어지게 만든다는 게 그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돈댁과 소연이와의 대화가 끝난 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성호가 지낸다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2층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간 뒤 2층 집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신혼집다운 살림살이 하나 없이 성호의 간단한 짐들만 몇 개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방 한켠에 옷 몇 벌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누군가의 집이라기보다는 임시로 머무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아내와 그 모습에 또 다시 충격을 받고 고생했을 아들의 모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성호가 사는 공간이 맞아요? 여보, 이건 신혼집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 집에서조차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여기가 성호랑 소연이의 신혼집인데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다니? 그럼 1층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여보, 혹시 1층에 사돈댁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라 소연이까지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2층에 성호 혼자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소연이와 사돈댁 부모님이 함께 1층에서 편하게 지내고 우리 성호는 이런 상태로 혼자 2층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네, 그렇습니다. 신혼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줄 알았던 성호는 홀로 2층에서 지내고 있었고 소연이는 사돈댁과 1층에서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호는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부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분한 마음은 쉽게 삭힐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길로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는 우리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힘든 마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듯했죠. 우리 부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연이가 정말 저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믿었고 서로 도우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제가 소연이와 장인 장모님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성호야, 이제 충분히 참았어.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성호야, 너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이유는 없어. 이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면 부모로서 너와 함께 도울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면서 성호는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부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돈댁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 어른들, 우리 아들 성호와 소연이의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성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이니 그동안 무리하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사돈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집이 편안해졌는데 그렇게 쉽게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곳이 정이 들었고 성호가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줬는데 이렇게 내보내시겠다니? 이제는 우리 아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필요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약속한 날짜까지 이 집을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소연아, 성호는 이미 충분히 도왔고 너희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이제는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어. 이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나가고 우리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억누르는 화를 꾹꾹 참으며 사돈댁에게 퇴거 명령 요구를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퇴거 명령 내용 증명을 만든 뒤 그 집에 꾸준히 보냈고 아들 성호는 그동안 소연이와 사돈댁 부부에게 드린 생활비나 카드값 등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카드 명세서와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사돈댁에게 그동안 성호가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호야, 변호사님이 그동안의 카드값과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젠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니? 아버지, 희망이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요. 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는 싫어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성호야,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 정말 생각해 본 거니? 사돈댁에게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 제 마음속에선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소연이와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제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으니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소연이와 사돈댁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젠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빚이 생긴 게 분하고 원통하지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돈을 해결해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인생에서 잠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혼 소송만 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속상하기는 했지만 아들의 결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용 증명 덕분이었는지 사돈댁 부부와 소연이는 퇴거 명령 날짜까지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혼 소송도 무탈하게 진행이 됐고요. 2달이 지난 지금 그 집은 다른 신혼 부부가 전세로 1층과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신혼집 분위기로 잘 돼서 그런지 세입자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군요. 아들과 저희 부부 역시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들 역시 인생의 큰 위기를 한 번 겪었지만 일이 잘 해결돼서 지금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부부의 기구한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 부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위로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